영국 축구계는 충격적인 소식에 휩싸였고 팬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의 핵심 스타 손흥민이 거의 10년에 걸친 활약을 마무리하고 팀을 떠날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 FIFA 관계자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FIFA의 최신 재정 보고서 역시 손흥민의 이적이 가져올 심각한 영향을 보여주며 레비 회장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토트넘은 스폰서십, 방송권, 광고 캠페인 등에서 수백만 파운드의 손실을 입었고 구단의 명성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에 레비 회장은 손흥민과 긴급 면담을 가졌지만 그 결과 그는 완전히 좌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축구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북런던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의 구세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의 재능과 헌신으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영국 주요 매체들 또한 손흥민을 토트넘의 전설이라 칭하며 찬사를 보냈고 그는 개인 퍼포먼스뿐 아니라 다재다능한 경기력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어시스트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올라 있으며 이는 그의 뛰어난 팀 기여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은 팬과 언론의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부진한 팀 성적과 불안정한 경기력 속에서도 그는 굳건한 의지로 극복해내며 결국 토트넘에 17년 만에 우승컵을 안겼습니다. 그의 노력은 모든 비판을 잠재웠고 지금 받는 찬사는 그간의 헌신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토트넘이 손흥민을 잃을 경우 구단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 결심은 단순한 개인적 이유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과 실패한 재계약 협상, 다른 클럽들의 적극적인 영입 제한 등 복합적인 이유에 기인합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손흥민에게 가장 관심을 보이는 팀 중 하나로 이미 에이전트와 접촉을 시작했고 그를 영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측도 이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어 대형 이적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파의 재정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레비 회장은 손흥민 이적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아시아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마케팅의 핵심 인물로 그의 이탈은 막대한 상업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스폰서 계약과 중계권 협상이 축소되거나 해지될 위험도 존재하며 글로벌 광고 캠페인의 대표 모델이 사라지게 되는 등 파급력은 막대합니다. 이에 레비 회장은 손흥민에게 구단 역사상 최고 연봉 제안을 하며 붙잡으려는 전략을 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돈보다 트로피가 더 중요하다며 구단의 더 큰 성공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에이전트와 구단 간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계약 연장 조항 발동 문제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손흥민 측은 구단이 그의 커리어 발전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더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토트넘이 손흥민을 단순한 수익 수단으로만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고 있는데요. 한편에선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 아닌가? 떳떳했다면 왜 3억 원을 줬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도 다 큰 성인인데 이성교제를 할 수 있다, 사생활 영역이다, 협박범을 비난해야 한다라고 두둔하는 의견도 있다. 남성 위주 커뮤니티와 여성 커뮤니티에서의 반응도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손흥민 측은 명백한 피해 상황이고 어떠한 선처도 없다며 초음파 사진 등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바른 생활 사나이 이미지에 흠집이 난 손흥민이 이 곤경을 어떻게 빠져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은 오는 22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있어 이번 사건이 그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로 무대에서 쌓아온 명예와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소속사와 발 빠르게 대응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판단과 최종 형량입니다. 허위 사실을 통해 금품을 뜯어내고 인격을 침해한 범죄가 엄정하게 심판받아야 유사범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보안과 신속한 법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손흥민 협박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흥민 측은 진술서에서 지난해 5월 23일 북중미 월드컵 2차 지역 예선 준비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당시 양 씨와 손흥민은 교제를 이어오던 중이었는데 5월 31일부터 다음 날까지 양 씨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6월 2일 원정 경기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까지 양 씨와 만난 걸 인정한 것인데요. 이때만 해도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았던 거로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언론 보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복수의 언론은 손흥민이 공항에서 출국하는 모습을 담아 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때 손흥민 왼쪽 손가락에 반지를 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문제는 약 한 달쯤 지나 발생하였습니다. 손흥민 측은 한 달 뒤쯤 양 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다며 이에 손흥민은 양 씨에게 대화를 제안했지만 양 씨 측은 금전을 요구한 채 만남은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씨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후 손흥민으로부터 3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손흥민 측은 양 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3억 원을 받은 후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가 손흥민에게서만 돈을 받게 된 건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두 남성에게 모두 연락했으나 손흥민만이 양 씨의 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씨는 실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고 초음파 사진 역시 양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손흥민의 아이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임신한 양 씨도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앞선 20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양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씨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용 씨가 근데 너 누구 애인지 정확히 알아? 라고 묻자 양 씨는 누구 애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용 씨는 그럼 2번한테만 가든가 1번한테만 가든가 한 명한테만 갔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번은 양 씨가 손흥민과 같은 기간의 관계를 맺은 사업가 남성으로 2번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양 씨가 자신을 만나던 시기 동시에 다른 남성도 만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양 씨와 사이가 틀어진 용 씨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용 씨는 양 씨와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결국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진술서를 낸 손흥민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학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아시안컵 8강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센과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